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일이죠. 토요일에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의 무료 강연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발빠른 기업 탐방과 또 저평가 기업 발굴의 대가인 남상덕, 최병곤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실적 주도주에 대한 자세한 강의도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더불어 이들의 노하우 한번 담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아쉽습니다. 이틀째 숨고르게 했는데 어제도 2100선 밑에서 마감됐는데 오늘도 2096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돌아올 줄 몰랐고 프로그램 매물도 막판에 다시 출회됐다는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에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국내 주요 경기지표 발표 일정이 없는 가운데 앞서 뉴욕 증시도 휴장하면서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포인트 내리면서 2096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또한 이 부분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강보합까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프로그램도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2100선 위에서 여유롭게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장마감 임박해서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2100선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9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돌아선 가운데 240억 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4포인트 내리면서 529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은 잠시 53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발목을 잡으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장까지는 그래도 530선을 지켜내주다가 하회한 채 529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90억 원 정도 사줬고요. 개인도 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발목을 잡으면서 220억 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110원대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원 75전 내리면서 1112원 85전에서 하락 마감됐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 등 이벤트 재료에 주목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하단은 1115원대였고요. 뛰어봤자 1119원대였습니다. 오늘 장 보합권에서 박스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출발가 부근 1116원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나홀로 강세를 벌였습니다. 오늘 신고가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98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LP다에서 D램 가격을 인상 요청하면서 호재가 됐고요.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의 병가 소식 또한 호재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2%, 현대중공업도 2%대로 내렸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하락세 지속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대로 나란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한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 기대감에 1%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1.9%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3천억 원에 이르는 공급 계약 사실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었던 셀트리온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 장은 7%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메가스터디도 소폭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SFA는 삼성의 투자 소식 기대감에 0.8% 올랐는데요. 3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안에는 IT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오랜만에 동반해서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파란불로 하락 전환된 채 마감됐지만 하이닉스가 2%,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이끈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이르면 다음 달에 시설 설비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AM OLED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SFA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SNU가 8%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이상 오르면서 AM OLED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장 분위기 속에서 증권주들은 6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우리투자증권도 2%대로 올랐습니다.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도 2%대로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견조한 모습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학주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나흘 만의 반등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통령 발언에 일제히 흔들렸었던 정유주들도 악재를 털어내고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GS가 올랐고요. 그 가운데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도 2% 이상, KP케미칼부터 대한유화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사 이동통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MI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에 이르는 모습이었고요. 그 가운데 솔리테크가 9%, 시모텍이 6.7% 오르면서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실적 시즌입니다. 4분기 실적에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장에서 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 판에 정리해봤습니다. 하이닉스가 2.7%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부터 대한유화까지는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4.8% 오르면서 오늘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로부터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특징 추려서 얘기 들어보고요. 내일장 미리 대비하는 대비책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에 있는 장혁진 연구원과 얘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아쉽습니다. 2100선의 종가가 형성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물의 출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막판에 발목을 잡은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일단은 지금 종가 마감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이제 차익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추가로 매도 출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2시 반경까지가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한 플러스 700계약 정도에서 막판에 지금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2991계약이 잡히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막판 30분 동안 매도세가 집중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눌렸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반등이 되었었던 부분들인데 최근 장세를 보시면은 기관 중심으로 장막판의 프로그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6거래 연속으로 지금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 물량이 나왔고요. 또 비차익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260억 소폭 플러스이지만 오늘을 제외한 지난 나흘 동안 거의 1조 2천억가량 매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에서 큰 이런 영향력 있는 수급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선물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이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까지 좀 미확인이지만 나오는 이야기로는 중국에서 뭐 10% 대출 감축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조금 오후장에 외국인 선물 매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 최근에 지금 조금 뒤에 해외 증시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머징 증시의 인플레이션 여파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여부가 상당히 많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외국인들 특징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IT 업종을 외국인 750억 기관에서 한 12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엘피다의 그 가격 인상, 디램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IT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일단 시장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었고 여타 업종에서는 뭐 조선이나 증권 그리고 일부 화학 업종이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업종별로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건설에서는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삼성물산이나 또 증권에서는 대우증권,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순환매성으로 업종 내 순환매성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지수가 2100포인트 부근에 오면서 고객예탁금이 그동안 이제 12월 31일 종가상으로 봤을 때 고객예탁금이 한 13조 7천억이었는데 최근에 16조 5천억까지 보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그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신호로 보면서 증권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시장은 강한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보다는 결국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물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매도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업종별 순환매가 유지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나 이런 오늘같이 뭐 반도체처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대형주에서는 좀 시세가 나오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제 해외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까 해외 쪽에 인플레 압박에 따라서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하셨잖아요. 근데 모멘텀은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때문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밤 드디어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때마침 하루 전에 이미 엘피다 호주의 스티브 잡스 얘기 때문에 IT가 바짝 올랐단 말이에요. 해외 쪽 일정들 한번 변수들 챙겨보죠. 예, 일단 오늘 뭐 스티브 잡스 회장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온 것들도 아무래도 IT 업종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만 최근에 조금 눌리는 경우라기보다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1월달 들어와서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20일 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11월 CPI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5.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상해 지수가 한 3.83%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11월 CPI가 8.2%인데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7.2% 월봉상으로 1월 들어와서 7%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도 12월 CPI가 7% 정도 나왔는데 현재 주가 하락률이 1월 달에 4.7% 정도, 태국 또한 3% 정도 나왔는데 하락률도 한 2-3%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물가 상승률과 함께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아무래도 이제 하락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증시에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과 또 향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그런 이머징 국가에는 탄력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은 19일 날 브라질에서 금리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 그 인플레이션 심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빅 이슈는 역시 20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지가 이머징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좌지우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금융주나 IT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애플이나 또 이제 앞으로 19일날 골드만삭스나 웰스파고 그리고 20일날 모건스탠리, 구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런 실적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에 따른 우리나라에 상관되는 그런 업종들 매매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인민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회요. 1분기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인지, 뭐 어제거나 중국 증시도 반등하다가 상해종합지수 지금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방향을 재차 틀었습니다. 2,700선 여전히 위협받고 있네요. 자, 이제 내일 우리장 투자 전략을 좀 미리 세워봐야 되는데 애플 실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가늠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내일 사줄까요? 그것도 관심이네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전체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 업종 매매한 경향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894억을 매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금융업종, 증권업종, 금융업종 중심으로는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물가 상승은 향후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가장 많이 못 올라온 업종 중에 하나가 뭐 건설이나 금융 쪽입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인상되면은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작년에 올라온 주도 업종보다 너무 좀 싸다라는 인식들이 금융업종, 건설업종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에 M&A라는 이슈도 있겠고 실적도 올해 상당히 많이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도 뭐 여타 업종들은 한 1% 정도 안팎으로 조금 추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만 시장을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조금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 순환매를 노린다라기보다는 지금 다음 주부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실적 호전이 되거나 아예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많이 좀 급락한 종목들,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대형주들도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보통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기관이 언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서 실적 한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한다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자리에서는 기관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현재 투신권은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이 충분히 기관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신고가가 나고 있거나 정배열 종목들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 또 금리 인상 향후에 이제 최근에 유가나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대체 에너지 테마 쪽에 이제 결국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수급이 기관에서 좋아지기 시작한 화학업종이나 또 LG상사나 현대상사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개발 업종에 대한 유가가 상승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특히 종가 오후 2시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프로그램 변동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재미도 없고 약간 변동성만 오후장에 하방으로 좀 강해지는 그런 장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특히 비차익 매도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만약에 비차익 매도가 추세적으로 계속 강화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2, 3천억씩 나오는 구조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지수는 강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현금을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강도가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의 인플레 때문에 조금은 둔화되어 있는 시점,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 얼마나 물량을 또 앞으로 더 쏟아내는지 이쪽 수급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대비책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이 100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일 연속 쉬지 않고 기름값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작년 10월 10일 이후 어제까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100일간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4원에서 1,825원으로 131원이나 올랐습니다.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던 2008년엔 지금보다 가격대는 높았지만 지금처럼 연속으로 가격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100일 연속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경유와 실내 등유의 가격 상승률도 최근 100일간 각각 8.5%와 12%를 기록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전력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등 고강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를 20도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난방 제한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곳,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곳, 숙박시설 54개 등입니다.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의 운행 간격이 현행보다 1분에서 3분가량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가상금리마저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이중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6개월 변동형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최고 0.13%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코픽스 등 기준금리에 조달 비용과 영업 이윤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도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고 외환은행도 비슷한 상품의 주택대출금리를 0.1%포인트 이상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총 0.3%포인트가량 금리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작년 2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13곳에 4,01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59%나 줄어든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건설사들이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해 분양 시기를 미루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 다음 달 서울에서 분양이 잡힌 아파트는 옥수와 불광동으로 모두 재개발 사업 일정에 따라 예정된 곳입니다. 지방에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 각각 한 곳씩이 잡혀 있을 뿐입니다. 네, 이상 1월 1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안타깝게 2100선 밑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IT주에서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나는 등 IT주들은 일찍 웃었는데 오늘 밤 드디어 애플의 실적이 IBM, 시티그룹 등과 함께 공개가 됩니다. 깜짝 실적에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하고 또 누워있던 스티브 잡스가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강세가 보여졌던 IT주, 내일도 펄쩍펄쩍 뛸 수 있을까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